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1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했던 살롱은 17세기, 18세기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우리 연구와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편안하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구조가 행정복합도시라는 신도심과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도시라면 읍면지역은 과거 백제의 과거 고대, 근대, 현대의 역사적 숨결을 오롯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영기구 시절 도심으로서 기능했고 이제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조치원읍의 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10번째 게스트 대전세종연구원 저희 식구이기도 합니다. 세종연구실 김성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께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지역 경제개발과 관련돼서 네. 소상공인 또 산업단지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온 지는 8년 차가 되어갑니다. 네, 8년 차가 되신 우리 김성표 박사님께서 저희 정책살롱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하고도 두터운 인연이 있겠는데요. 제가 임용될 당시 세종연구실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면접 때의 모습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해 주실 이야기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네. 조천의 원도심의 세종 전통시장과 네. 주변 상점가를 묶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원 지역에 있는 세종 전통시장과 이제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사님께서 간단한 브리핑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7분에서 10분 정도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치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연구의 개요와 그리고 조치원 지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연구에서 제안했던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인데요. 중앙정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또 세종시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치원의 세종 전통시장과 중심가로 이론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시정 4기에 조치원의 로컬 컨텐츠 타운을 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조치원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하고 추진 사업 그리고 관리 기구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특성 또 자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또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범위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차용을 했는데요. 네. 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와 정책에 대한 문헌 검토, 그리고 지역 및 상권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 또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묶어서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네. 크게 이제 사업은 상권 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상권 활성화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되고요. 네. 반 이상의 상업지역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체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 구역에서 매출액 그리고 인구 사업체 수 등이 감소하는 침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네. 상인이나 임대인 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약 60억에서 12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현재 전국에 한 34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다른 사례들을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상권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의 특성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콘텐츠 그리고 상품, 서비스를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상인과 임대인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치원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치원역이 이제 1905년에 설치가 되면서 네. 근대적인 도시로 맞습니다. 좀 개발이 됐고요. 네. 2016년에 조치원면이 신설이 됐고 21년에 조치원 청주가 이제 충북선이 개설이 됩니다. 네. 1931년에 이제 조치원읍으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1940년에 연례기 법정리 관할구역이 확장이 됩니다. 1912년에 이제 세종시로 편입이 되는 그런 연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세종시 편입. 네, 2012년이죠. 네. 몇 가지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천읍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인구 부분인데요. 2014년에 이제 4만 7천 명에서 네. 2023년에 4만 1천 명으로 약 5,8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세종시 동지역이나 인근의 이제 청주시 오송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구를 이제 연령별로 조금 봤을 때도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50세 이하 인구는 감소를 하고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청장년층 그리고 영유아를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수로 봤을 때는 2021년 기준으로는 도소매 그리고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많고요.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9년까지를 봤을 때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쪽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쪽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금융 및 보험업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사자 수를 봤을 때는 2021년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이제 증가한 쪽은 건설업, 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금융보험업이나 제조업 부분의 종사자 수는 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원 지역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학과 관련된 백수문학 그렇죠. 관련돼서 네. 굵직한 작가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이제는 이제 철거가 됐지만 연기 복싱 체육관의 네. 그런 흔적이라든지 그리고 독립영화관 시네마 다방이 네. 있고요. 지역의 이제 특산물로 이제 복숭아와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단무지들도 많이 생산이 네. 됐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와 홍대 세종 캠퍼스가 입지를 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창업가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이라든지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 또 거점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천 원도심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조천역 앞쪽으로 해서 생활문화 거점이라든지 상인 지원 거점 시설 네. 등 그리고 한림문화재생이라든지 조천 문화정원 이런 것들이 이 구역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은 이제 1931년에 이제 개설됐는데요. 네, 그 이전부터 따지면 한 250년 그렇죠. 이상이 네. 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 320개 점포가 있고요. 한 네. 700명이 종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사업들도 진행이 됐는데요.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벤트 광장 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돼서 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정 4기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는 사업인데요. 조천 지역의 자원이 좀 자원을 발굴하고 네.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공간적 집적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빛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역사 자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복숭아 컨텐츠를 그렇죠. 활용한 부분 그리고 홍대와 영상대와 협업을 한 로컬 컨텐츠 및 조형 또 미디어 아트 분야 등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말씀 네. 주시면 됩니다. 네. 관련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공주에 있는 산성 네. 상권 주변에 활성화 있네요. 사업입니다. 네. 네. 공주 지역 이제 상권을 대표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이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이라든지 상권에 대한 좀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여기 이제 사업들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인들에 대한 혁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혁신, 그리고 네. 점포에 대한 혁신, 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판매, 그리고 상인 중심의 자생적인 조직을 만드는 조직 혁신,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제도 혁신 등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제민천 주변에 네. 이제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하고 있다는 네.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연두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네. 이제 다른 사업이고요. 네.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들어냈는데 특히 이제 인절미 관련된 네. 축제들도 네. 발굴해내는 그런 것들을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치원 상권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과연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상인회, 공무원 등과 함께 그룹 좌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저녁 시간에 유동인구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 그리고 콘텐츠 발굴과 운영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역에 있는 역사와 관련돼서 고유하고 개성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서의 어떤 취식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원도심 지역에 대한 교통망 접근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창업 관련된 지원, 또 문화예술과 관련된 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지역에 있는 현황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타 지역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 조치원 상권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가치, 전략과 과제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은 지역에 있는 전통을 살리고 새로움으로 조치원 상권을 좀 살려보자라고 설정을 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가치를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지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상권과 전통시장이 좀 더 고객의 수요에 맞춰야 된다는 걸 가치로 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입니다. 5년 동안 지원이 끝나면 상권이 다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상인 역량 강화, 두 번째가 매력적인 장소 만들기,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인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좀 더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사례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사업에 넣었습니다. 또한 조천 원도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한 고객들의 민원 사항들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고객센터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매력적인 장소 만들기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왕성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네. 우체국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한 거점 공간 조성이라든지 네. 디자인 혁신을 통한 명소화, 그리고 야시장을 좀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밤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네. 지역에 있는 문학 그리고 영화를 좀 같이 연결하는 문학과 영화의 거리 조성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또 왕성길에서 좀 정례적인 버스킹을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빛의 거리를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사업이 끝났을 때도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자율상권 조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창업가의 거리를 만들어서 좀 더 창업가들이 집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조치원에 있는 파닥이나 또 양조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로컬 페스타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치원역 앞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창업 지원 공간으로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네. 부분이고요. 갈색 부분이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입점한 네,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부분이 문화 공간, 그리고 네. 파란색이 문화예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천역 앞으로 해서 메인 도로에는 이제 빛거리를 조성을 하고 네. 그리고 왕성길 주변에는 영화거리, 그리고 조천역을 앞쪽으로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몰려 있는 창업가의 거리, 그리고 또 문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연결해서 선이 되고 선을 연결한 면이 되는 그러한 사업 구상도입니다. 네, 결론과 또 정책적인 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 원도심 상권은 인구 감소 또 네. 공실이 나타나면서 좀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업이나 문화 인프라 등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학이나 특산품,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을 좀 더 입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래된 자원과 새로운 자원을 살리는 조천 원도심 상권 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상인 또 새로운 상인들 간의 소통, 그리고 상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문학과 영화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의 도입과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상인들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배후 지역인 이제 세종시 동지역 그리고 오송 지역을 고려하고 조치원의 역사 그리고 자원들을 고려한
좀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역 상권에서 지속적인 어떤 로컬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네. 그리고 지역에 남아 있는 또 문화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 예술가들의 주택이라든지 뭐 적산가옥, 공가 등을 좀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 이런 부분들이 조천 상권에 다시 좀 재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성표 박사님께서 얘기해주신 이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과 중심가로에 대한 상권 활성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셨습니다. 바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조치원 지역 상권이 실제로 침체가 되었을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실질적인 그런 침체된 이유가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인구 감소입니다. 앞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인구가 거의 한 5,800명 정도 네,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50세 이하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소비 여력이 그렇죠. 풍성한 계층이 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종시 동지역 그리고 옆에 있는 오송읍이 성장을 해서 네. 아마 인구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나름 도시재생 사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뭐 조치원 1927이라든지 문화정원이라든지 이런 거점 맞습니다. 시설들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치원에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을 경제적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청춘조천 프로젝트에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네. 또 다양한 이제 인프라가 조성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또 문화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됐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이제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단순히 이제 인프라만 조성이 네. 된 이후에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조성된 인프라에 컨텐츠를 덧입혔을 때 네. 그 이후에 이제 효과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갖춰놓은 뼈대에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보면 지역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이 상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이 될까요?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네. 굉장히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을 개선한다든지 그렇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네. 뭐 맞습니다. 쿨링 맞습니다. 인프라를 네.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만의 특색을 입히지 않으면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고, 네.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한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고유한 특성, 지역성을 반영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네.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역성을 통한 차별성 구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조치원 지역은 정말 매력적인 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거든요. 네. 박사님께서 연구하실 때 조치원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네. 앞에 계신 진행자께서도 네. 저도 같이 이제 했었죠. 같이 했었고, 진행자께서 네. 더 많은 이제 기여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네, 네. 지역에 이제 살펴보니까 백수 문화이라는 네.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네. 문학이라는 네. 아주 중요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작가들의 생가라든지 가옥들도 남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학과 그리고
영화를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문학이 영화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재민 박사님께서 네. 그걸 이제 연결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네. 문학과 영화를 지역에서 조금 더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영화제라든지 작가 발굴, 네. 작품 공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네. 그러면 이러한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립서점, 작은 도서관, 독립극장 이러한 컨텐츠와 공간들이 같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인 이제 복숭아, 단무지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창업 생태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조치원역을 활용하는 방안, 네. 또 고려대 홍익대라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돼서 네. 학생들과 또 학교와 대학교와 연결되는 것들을 지역에 구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조치원 지역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학이란 자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고 새로운 좀 시도를 한다면 조치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하나의 상권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오늘 발제와 대화에 담지 못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상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치원 세종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를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상인들이 소통이 잘 되면 어떤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컬 컨텐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리를 잡는 조치원 원도심이 네.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종시에서도 조치원에 대한 투자를 네. 지역 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성된 인프라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발굴해내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인식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에 보면 여러 곳에 상인회나 그런 그 기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연계 협력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네.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조치원이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10번째 초대 손님이신데요. 정책 살롱에 출연해 주신 소감과 그리고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책상에 앉아서 이제 연구만 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정책 살롱에 와서 이재민 박사님과 또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좀 더 시민들과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지금 밖에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10월에 또 할 일도 많겠지만 네. 오늘 하루는 좀 10월의 멋진 날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출연해 주신 저희 연구실 김성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권은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치원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 상권은 현재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세종시 자체도 지금 상가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뭐 국회 세종의사당과 같은 공공시설, 문화적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자리 잡힌다면 그리고 새로운 행정도시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세종시는 2030년까지 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이제 현재도 건설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밝고 푸른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세종시 상권에 관한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방송은 김성벽 박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참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